김호중, 최근 목격담과 3천만 원 요구 의혹 비옥. 그의 진짜 현재는? 안녕하세요. 스타와 드라마 채널입니다. 최근 가수 김호중 씨의 근황을 둘러싸고 여러 이야기가 이어지며 많은 분들의 관심이 다시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미국 한인 장로성가대의 현장 목격담과 함께 소망교도소 교도관의 금품 요구 의혹까지 연달아 보도되면서 그의 현재 상황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자극적인 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김호중 씨의 현재 모습, 감정 상태, 그리고 그가 처한 환경을 사람 중심으로 차분하게 조명하는 것입니다. 팬분들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듯 한 사람의 삶을 다루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사실과 존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미디어의 조명 아래 화려한 무대에 서던 트바로티 김호중. 그러나 지금 그는 전혀 다른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해진 작은 목격담 하나, 조심스럽게 나온 제보 하나가 오히려 그의 현재를 더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나는 스타였던 그도 결국은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의 인간이며 지금 그가 겪는 시간은 단순한 형벌이 아닌 성찰과 변화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두 개의 보도를 바탕으로 김호중 씨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가능한 한 깊이 있게 바라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표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호중 씨의 최근 근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생활하고 있는 소망교도소라는 공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봤지만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팬분들 가운데에는 교도소라는 단어 자체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지만 소망교도소는 일반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에는 다소 다른 성격을 지닌 시설입니다. 소망교도소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민영교도소로 교정본부가 아닌 재단법인 아가페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형을 집행하는 장소가 아니라 재소자들의 회복과 재사회화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재소자들을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호명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철학에서 출발한 복지적 운영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일반 교도소에 비해 1인당 수용 면적이 넓고 공동 식당에서의 식사, 상담 프로그램, 종교 활동 등 비교적 안정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소망교도소가 몸을 가두는 곳이기보다 마음을 다듬는 곳으로 평가받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등장한 특정 교도관의 금전 요구 의혹 몰이은 이러한 운영 철학과는 별개로 개별 직원의 일탈로 보도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기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김호중 씨가 처한 환경 자체는 일반적인 강압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차분하고 구조적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호중 씨가 지난 8월 이곳으로 이감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전달된 바가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소망교도소는 폭력적 환경을 우려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으며 정신적 안정과 회복을 돕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에게는 필요한 시간과 공간일 수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한인 장로성가대가 전한 한 줄의 목격담은 김호중 씨의 최근 모습을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정보였습니다.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큼 그의 일상이나 표정이 외부로 전달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성가대원의 증언은 더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성가대는 약 50명 규모로 구성된 단체로 3년마다 한국을 방문해 교도소, 군부대, 병원 등지를 돌며 복음 성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에 역시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다양한 기관에서 찬양을 올렸고 그 여정 중 하나가 바로 소망교도소였습니다. 성가대원은 당시 김호중 씨를 앞에서 두세 번째 줄에서 보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인상이 뚜렷했고 무엇보다도 그의 상태가 비교적 건강해 보였다는 점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환하지 않았다. 근심이 가득해 보였다는 묘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몸 상태가 아니라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심리적 무게를 가늠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는 동안 김호중 씨가 나지막이 따라 불렀다는 증언입니다. 거창한 무대도 화려한 조명도 없었지만 조용한 목소리로 따라 불렀다는 그 모습은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성가대원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착잡하고 뭉클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유명인의 목격담을 넘어 한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는 순간을 본 사람의 진솔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성가대원 중 일부는 김호중 씨를 잘 몰랐지만 트바로티라는 이름을 알고 있던 이들은 왜 그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난 후 교정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김호중 씨를 포함한 모든 재소자의 건강, 회복, 가정과 사회로의 평온한 복귀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짧은 순간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듯 보였던 김호중 씨의 현재를 보여주는 작은 창과도 같습니다. 그의 표정은 한눈에 봐도 평탄하지만은 않았고 그가 감당해야 할 심리적 무게는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작은 목소리로나마 찬양을 따라 부르던 모습은 그가 여전히 음악으로 자신을 버티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성가대원의 짧은 목격담 속에는 말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가 전한 건강해 보였지만 표정이 환하지 않았다. 근심이 많아야 보였다는 표현은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김호중 씨가 현재 어떤 심리적 상태에 놓여 있는지 조심스럽게 짐작하게 하는 단서입니다. 실제로 심리 전문가들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서 표정의 에너지 감소, 눈빛의 흐려짐, 재리 감정 표현의 축소가 흔히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는 특히 외부 자극이 거의 없는 조용한 환경에서 장기간 생활할 경우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성가대원의 관찰만으로 모든 것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의 묘사는 지금 김호중 씨가 겪고 있을 감정적 부담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그가 찬양을 따라 불렀다는 점입니다. 성가대원이 묘사한 나지막히 조심스럽게 흥얼거리는 모습은 무대 위에서의 힘있는 발성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목소리입니다. 그 소리에는 과시도, 군더더기도, 표정을 관리하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움직일 때 나오는 본능적인 노래에 가깝습니다. 특히 음악을 삶의 중심에 둬온 김호중 씨에게 지금 그가 조용히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음악이 그의 정신을 붙잡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종교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독서가, 혹은 침묵이 마음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김호중 씨에게는 그것이 음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면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있다 절제된 환경 속에서 감정은 때때로 노래나 글 혹은 명상으로 흘러나옵니다. 자기 반성과 정화의 과정일 수 있다. 불안, 죄책감, 혼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음악은 종종 치료적 역할을 합니다. 성가대원의 가슴이 뭉클했다는 감상은 바로 이러한 인간 김호중의 진짜 모습을 순간적으로 본 데서 비롯된 것일 것입니다. 무대에서 조명을 받고 박수를 받으며 노래하던 김호중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 조용히 노래하는 한 사람의 모습. 이 차이는 그의 현재 심경을 더 깊게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성가대원의 묘사 속에는 심리적 고립감도 읽힙니다. 일반인과의 접촉이 제한된 환경,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음악은 그가 세상과 이어지는 거의 유일한 다리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는 부정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고요한 환경에서의 자기 반성은 오히려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삶을 재정비하고 감정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바라보는 과정은 때때로 화려한 시절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김호중 씨의 표정 뒤에는 후회와 반성, 책임에 대한 무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조용한 움직임이 함께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호중 씨의 근황 가운데 가장 큰 화제가 된 부분은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가 3분의 1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유명인과 관련되었다는 점 때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유일의 민영교도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도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교도관 A씨는 김호중 씨에게 당신이 소망교도소로 들어오는 데에 내가 도움을 줬으니 그 대가로 3천만 원을 주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수용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압박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호중 씨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다른 교도관과의 면담에서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그 결과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서 법무부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법무부는 이후 실제 금전이 오고 간 정황은 없고 A씨는 김호중 씨의 소망교도소 이감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사건은 김호중 씨가 부당한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고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그가 오히려 상황을 차분하게 처리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사건이 던지는 사회적 의미 이번 의혹은 김호중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영교도소라는 제도의 취약점을 드러낸 사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소망교도소는 인권 중심, 회복 중심의 운영 방식을 표방하고 있지만 모든 시스템은 결국 사람에 의해 움직입니다. 직원 개인의 윤리적 일탈은 제도의 취지와 별개로 발생할 수 있고 이번 사건은 바로 그 단면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특히 교정시설은 권력의 비대칭성이 극도로 높은 구조입니다. 한쪽은 지시하고 관리하는 사람, 다른 한쪽은 통제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당한 요구나 압박은 피해자가 직접 거부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에서 김호중 씨가 즉시 문제를 제기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랐다는 점은 법적 더욱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요구가 더 쉬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있을 것이다, 불이익을 피하고 싶을 것이다 라는 선입견이 이런 상황을 더 취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김호중 씨에게 미친 영향 이 사건 자체는 법무부의 조사로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김호중 씨가 느꼈을 정신적 피로감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개인적으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 공간에서조차 예상치 못한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목격담에서 전해진 근심 어린 표정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 탓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사건이 겹쳐 만들어내는 감정의 무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호중 씨의 근황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사람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던 스타도 결국은 삶의 무게와 책임을 안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용히 정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세우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작은 사건 하나에도 큰 관심이 쏟아지지만 정작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더욱 깊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해진 목격담에서 드러났듯 그의 삶은 완전히 멈춰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목소리로나마 노래를 불렀고 규칙적인 일상을 성실히 이어가고 있으며 불합리한 상황에서는 차분하게 문제를 제기할 줄 아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지금 무너짐의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시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팬들이 걱정 속에서도 꾸준히 그를 지키는 이유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의 실수와 무게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적인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는 마음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일정 기간 동안 그는 이곳에서 더 머물게 되겠지만 이 시간이 단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다듬어가는 과정이 되기를 많은 이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가 다시 세상 앞에 서는 날, 지금 이 조용한 시간이 그에게 더 깊은 음악, 더 단단한 내면, 그리고 더 성숙한 삶의 이야기를 안겨주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그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며 하나의 사람으로서 그가 걷고 있는 길을 조용히 지켜볼 뿐입니다.